자, 이번 시간에 공급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공급도 수요와 같습니다. 수요와 이제 우리가 개념 자체가 풀어나가는 거는 똑같은데요. 공급,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배우고 계시죠. 공급입니다. 공급은 이제 파는 쪽이죠. 그래서 판매자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칠판 주기를 만약에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판매된 게 아니라 판매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칠판 주기를 뭐 10,000개 생산한다, 많이 생산한다, 적게 생산한다, 기간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유량이라 그래요. 유량. 저량이라고 하면 되죠. 저량이 아니라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판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우리가 팔린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판매하고자.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적 개념이에요. 아직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이란 말을 쓰겠죠. 계획된. 그래서 사후적이 아니다.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란 말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된 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욕구라는 게 똑같아요. 수요는. 수요랑.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판매량을 얘기하죠. 판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구매력이라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러한 그 욕구, 그죠? 그래서 요 욕구라는 것은 유효 공급을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유효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 판매력을 얘기를 하면서 구매력이었다면 이제 이건 판매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팔 수 있는 능력, 그죠? 판매력을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칠판 주기를 만드는데, 자,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럭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력을 얘기한다. 유효 공급을 얘기한다. 들어볼게요. 자, 공급이란 생산자가 일정 기간 유량이고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공급량이라는 것은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하고 최대 수량을 얘기한다. 자, 그럼 우리가 사전적이라는 개념 들어가죠. 그래서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그다음에 실제 판매된 수량과는 구분되죠. 그다음에 유효 공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량이 아니라 유량. 자,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함수가 영향을 주는 함수가 공급 함수, 영향을 받는 게 종속 함수라면 가격이 있고 생산 요소 가격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공급량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앞에서 수요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기업과 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전체를 합치면 시장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에 대한 공급을 합치면 시장 전체가 되죠. 그럼 그래프가 가격과 양입니다. 이것도 가격과 양이다. 자,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수요와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가파르기 때문에 좀 비탄력적이다. 이건 좀 완만하다. 탄력적이고 더 완만하다. 자, 탄력성이라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은 같은데 가격이 상승한 것 같은데 양에 대한 변화는 다르다는 거죠. 얘는 2개 늘렸고 얘는 3개 늘렸다. 그럼 합치면 5개가 되잖아요. 5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건 양을 합친 거고 얘도 수평적 합계다. 수평적 합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는 더 완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개별 공급은 하나하나에 대한 공급이며 시장은 그걸 합친 거죠. 그럼 수평으로 합쳤고 개별은 수평으로 합친 것을 시장 공급이라고 하며, 자, 시장 공급은 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공급도요. 공급 양의 변화와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걸 2가지 갖고 우리가 보는데요. 어때요? 그러면 공급 양은
양이 붙었으니까 가격이고요. 공급 변화는 가격 이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양의 변화가 공급 법칙이란 말이에요. 공급 양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합니다.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양이 붙었으니까 가격이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됩니다. 곡선상에. 자, 그럼 이것도 공급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그럼 공급 양의 변화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 해당재와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우리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공급곡선은 이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되죠. 모양이. 그래서 가격이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가 price 가격이고 quantity 양이다. 그럼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라고 인문과정에서 배우셨죠.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원은 빼겠습니다. 200원. 개수도 그냥 요거는 2개다 그러면 2 이렇게 할게요. 자, 300원이었을 때 3개를 공급하겠다. 자, 100원이었을 때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죠. 한 개로. 자,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자, 근데 공급의 변화는 다르다는 거죠. 공급의 변화. 그럼 공급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양이 안 붙으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가격은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면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기분이 좋으면 우측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양이 늘어난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자,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하려면 금리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수랑. 그러니까 같은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 금리가 인하를 하면 공급이 증가를 하죠. 그럼 우측으로 이동해요. 자, 근데 자, 이건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동의 공급곡선이 되겠고요.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인상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죠. 감소. 자, 그러면은 좌측으로 움직이죠. 좌측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좌상향 이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상향 이동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 수요랑.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69페이지 해당 상품 가격이고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공급 변화죠. 가격 이외에 그다음에 이거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래서 증가는 우측, 우하향, 감소는 좌측, 좌상향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출제가 된다는 것은 자, 공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관련재와의 가격 상승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라고 할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생산 요소 가격,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 가장 잘 떠요. 자, 그래서 자, 공급 변화의 요인을 본다면 가격 이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은 자, 이거예요. 이 칠판 주기를 만들 때 생산 요소가 뭐냐면 투입되는 재료를 얘기하죠. 그럼 재료값이에요, 재료값.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만약에 주택을 생산하려고 그래요. 건설회사가. 그럼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땅을 취득해야죠. 그럼 우리가 땅을 취득한다는 건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게 좋잖아요. 토지 가격 하락. 그래서 토지 가격 하락이 중요하고요. 그 생산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상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게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죠. 그럼 이걸
통틀어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물의 가격이 아니라 전체 생산비라는 거죠. 하락하는 게 좋죠. 자,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노동자의 임금이 나가죠. 근로자의.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또 생산 요소 가격이 되어 있고, 자본은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리가 나가겠죠. 이자가 또 중요하겠고. 그다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그 원자재 가격, 건설 원자재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은 원자재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생산 요소 가격이죠. 하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요. 기술 수준이 퇴보되는 것보다 향상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이 가격 예상은 이제 수요에서만 나오고 잘 안 뜨는 건데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에 대한 가격 상승의 예상은 가격 상승에 대한 변화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가격 상승의 예상을 볼게요. 가격 상승의 예상은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급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신규는 공급이 안 됩니다. 자, 신규가 아니라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느 지역에 갑돌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중개업소 갔더니 그러면 이제 아는 지인이 야, 왜 팔려고 그래?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하는데 그 물량을 지금 줄일 거예요. 그럼 오히려 가격 상승할 걸 예상되면 자, 향후 가격이 상승하게 예상된다면 더 오르고 난 다음에 파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은 안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을 더 감소시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장 이자는 하락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자, 공급자 이윤을 증가시키는 거죠. 하락하는 게. 그 다음 공급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 수요는 늘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관련재화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공급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자, 대체재가 만약에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재라면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공급이 늘어나고 아파트의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해당 재화와 대체한 게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하면 해당 재화 공급은 감소해요. 근데 보완재는 아파트에 건설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지면 보완재 가격은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의 공급도 늘어나고 건설자재 공급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해당 재화의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공급도 증가한다는 건데 아직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혼돈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일단 수요 위주로 대체재 보완재를 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부동산의 공급이에요. 앞쪽에서 제가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완전 수직이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게 토지에 대한 것인데 들어보신다면 토지에 대한 공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겠는데요. 그 총론 파트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요. 다시 한번 복수 판단 차원에서 부중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물리적인 공급은 절대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자, 토지가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제가 앞서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공급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라고 총론 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리적 양을 못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완전 수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 수직이고, 자, 탄력성에서 우리 입문 과정에서 배웠지만, 자, 우리 탄력성에서 다시 배울 거지만, 자, 완전히 반응을 못하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제로다. 그러나 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고, 자, 여기 이제 부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이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용도의 가능성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건 절대 못 늘리죠. 그러나 이 안에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이 안에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유도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토지가 농지가 10개 있고요. 택지가 10개 있어서 이 지역에 토지가 20개가 있다고 볼게요. 절대 못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양은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늘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10개에서 10개에서 20개였어요. 근데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그러면 5개로 줄고 15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0개면 전부 다 20개로 바뀌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거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은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만 원이었을 때는 택지가 10개만이었는데 200만 원이 되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15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을 평당 받게 되면 다 바뀐다는 거죠. 20개로. 그래서 이 공곡선이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전 페이지.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미터적 수직선이라고 하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우상향이죠.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3번에 대한 토지 공급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부중성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밑으로 수직이고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니은번 부중성을 완화하는 두 가지가 용도가 다양하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성이 굉장히 탄력적인 우상향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징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위에는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공급되며 위치에 따라서 부중성 때문에 자, 공급을 못 늘려요. 가격이 늘어도 그러면 비타락적인 공급이 되고, 자, 개별성 때문에 자, 이게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제가 독점화라고 얘기했었죠. 앞쪽에서. 자, 개별성은 토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체할 수도 어렵고요. 개별 공급자 그 토지 소유자 하나이기 때문에 독점적 공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부동산은 재고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신규도 있어요. 신규로 분양한다는 것은 신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자가 되고, 기존에 있는 걸 매도하는 사람도 공급자가 되죠. 그러면 부동산 공급자는 생산자, 신규로 생산하는 자도 되지만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에 대한 탄력성은 제가 탄력성하고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입문 강의를 듣고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이건 같이 한번 묶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입니다. 자, 균형에 대해서 균형 가격과 양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양이 결정이 되며, 우리가 이제 어때요? 결정이 되며 또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이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드리는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장 어려운 게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예요. 이걸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접근을 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탄력성은 안 같지만 수용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와 균형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단기 장기에 대한 균형은 제가 지역지구제에서 연결시키고 바로 탄력성으로 갈 텐데요. 자, 균형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자,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점도 움직이고, 하나는 불변인데 하나가 움직일 수 있고 둘 다 움직여서 다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잖아요. 만나야 이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것을 이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그림도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박스를 쳐서 나왔었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제목은 균형 가격과 우리가 균형 수급량이라고 하죠. 수급량. 자,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거예요. 수급량이라는 건 수요량과 공급량을 얘기하고 보통 거래량이라는 표현도 쓰죠. 자, 그럼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야 됩니다. 그럼 가격하고 양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고요. 자, 이건 수요 공급 곡선이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건 수요 곡선이다. 그럼 균형점이 이루어지겠고요. 여기서에 대한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서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200원 할 때 분필이 두 개가 균형이다. 그럼 시장에서는 200원과 두 개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되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양과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구분을 해서 자, 가격과 양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가격이 만약에 100원, 200원, 300원 할 때 균형은 어떻게 잡냐? 그래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수요량을.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보고 제가 이쪽 연결시킬 텐데, 자, 갑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얘와 얘가 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 같을 때에 대한 두 개가 200원을 찾아야 되고요. 자, 만약에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더 많이 하고 수요자는 수요를 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공급량은 3개가 되는데 수요량이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량이 더 많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럼 당연히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2개만큼 초과 공급이니까.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세요. 그럼 수요자가 좋잖아요. 그럼 공급자는 생산을 안 하려고 해서 1개밖에 안 만들고 수요는 3개를 수요하려고 합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럼 초과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들이대니까 인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 자, 여기 대입시킵니다. 자, 만약에 좀 전에 제가 가격이 3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난 게 양이거든요. 자, 요게 공급량이 되고요. 자, 요게 수요량이 됩니다. 그럼 공급자는 3개를 생산하려고 하고 수요자는 1개밖에 안 사려고 하죠. 그럼 물량이 초과 공급이 돼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요. 반대로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양이 바뀝니다. 자세히 보세요. 양이 바뀌어서 여기가 수요량이 되고 여기가 공급량이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셋인데 공급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그래서 손을 드시고요.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 밑에서 흔들면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 자, 그러면 공급이라는 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위에 있고 수요는 물 숫자 쓰니까 밑에 있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여기서 굵은 글씨 위주로 할게요. 자,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겠죠. 올라가니까. 초과 공급은 가격이 또 하락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 김에 우리가 계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자, 함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계산 문제가 이제 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균형에 대한 함수 관계. 그래서 들어간다면 맨 밑에 자, QD라는 게 있잖아요. 수요 함수가. 그럼 QD는 수요 함수에 대한 이 수요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2000 마이너스 3P라고 되어 있죠. 자, QS는 이제 공급 함수예요. 자, 이게 공급량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1500 플러스 2P라고 되어 있죠. 1500 플러스 2P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P 앞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얘가 올라가면 빠지죠. 그럼 얘가 낮아지고요. 얘가 높아지면은 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그냥 여기다가 1, 2, 3을 대입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얘는 상관없이 숫자가 똑같으니까 얘를 빼는 거랑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2를 빼게 되면은 더 어떻습니까? 1만 빼면 되는데 여기서 2를 빼니까 더 빠지죠. 더 빠지고 그럼 감소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더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개를 더할 수 있고 4개를 더했고 2, 3, 6, 6개를 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공급 함수는 항상 P 앞에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가격에 대한 증가 함수라고 하고 자, 이거는 빠져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고 이제 우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걸 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이라는 것은 S와 QD를 같게 하니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을 쓰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대로 가볼게요. 이걸 같게 해요. 그러면 15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P는 우리가 2000 마이너스 3P가 되죠. 자, 그럼 학교 갈 때 이게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5P가 되고요. 자, 이게 넘어오게 되면 2000에서 1500을 빼죠. 그럼 500이라는 숫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P는 100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0이 되고요. 자, 이걸 1로 대입시키나 2로 대입시키나 양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 봅시다. 이거 300이니까 자, 우리가 요거보다 100을 대입시키면 300이니까 2000에서 300을 빼면 1700이잖아요. 그러면 Q는 17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이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양가로 2번은 자, 공급 함수에 대한 시장 공급량은 3P예요. 자, 이건 3P라는 게 공급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A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수요 함수가 이게 변했다. 그럼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기교를 쓰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세팅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이건 이제 균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면서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공급과 수요가 있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데 자, 지금 등장이 공급 양에 대한 함수가 QS3P라는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함수가 수요가 바뀌어요. 그럼 수요가 자, 이거는 이제 증가라고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 편법을 이용하겠는데 얘가 함수 관계가 변했어요. 그럼 QD1은 얼마입니까? 1200 마이너스 P가 되고 자, QD2는 1600 마이너스 P니까 P라는 건 똑같이 나와요. 기출 문제는. 그럼 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했다는 건 보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라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럼 세팅을 시킵니다. 제가 항상 공수 자, 공급함수 놓고 그 다음에 수요함수 놓고 풀어가자는 거죠. 항상 공수 그럼 공수를 해서 이걸 같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공급함수는 3P라는 게 안 변하잖아요. 3P는. 근데 수요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QD1에서 1200 마이너스 P가 되고 자, QD2는 1600 마이너스 P라면 자, 이걸 같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자, 같게 한다면 이걸 지워주고 이걸 같게 만들잖아요. 그럼 3P는 1200 마이너스 P가 되니까 넘어가시면 4P가 되잖아요. 4P. 그럼 4P는 1200이 되겠죠. 자, 그럼 P는 얼마예요? P는 300이 되겠죠. P는 300. 자, 가격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것만 물어봤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얘와 얘를 같게 하면은 3P는 1600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니까 합쳐지니까 4P는 1600이 되잖아요. 자, 그럼 P는 넘어가서 나누게 되면 400이 되겠죠. 그럼 100만큼 상승하게 된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나갈 건데요. 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한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첫 번째 1번, 2번에서 지금 얘기한 게 제가 1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급이 불변이에요. 공급은 이 함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자, 공급은 불변입니다. 왜? 함수가 하나밖에 등장 안 하잖아요. 근데 수요 함수가 2개 등장한다는 건 수요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과 양이 다 증가했다. 그래서 한쪽이 일정할 때 한쪽의 변화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이동. 그 다음 1, 2, 3번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2개 다 변합니다. 그래서 한쪽 변화를 잡으면 동시에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와 동시에 공급이 변한다는 것은 4가지 경우수예요. 4, 4, 16, 16가지 경우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